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이 발표됐죠. 발표되고 저도 잠시 살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나온 부분도 있고 조금 그것을 뛰어넘은 좀 보다 강력한 그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차후에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향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동향 평가,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 세부 내용입니다. 크게 봐가지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 공급 확대, 그 다음에 다주택자 단기 거래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크게 세 개입니다. 지금 뭔가 하면 일단 하기 전에 흐름을 보면 실수요자를 위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뭔가 하면 흔히 말하는 투자자, 투기꾼들,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이게 상당히 크죠. 그 다음 세 번째, 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제도를 폐지하겠다. 과거에 하던 사람은 그대로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 추진 일정, 물론 며칠 지나면 또 보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Q&A가 나오겠죠.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가지고 경기, 인천, 대주, 청주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둔화되었는데, 둔화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과열지속이 되겠죠. 과열지속.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그렇죠. 2030 세대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산다 하니까, 이런 서민과 실수요자 앞으로 공급이 충분하니까 굳이 지금 저발심 내서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정부도 이제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유입돼 가지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3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 필요성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대책이 지금 시장의 어떤 환경과 이에 부합하게 대책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비율은 확대한다는 건데, 국민주택은 여기서 20에, 기존에 20%였는데 생애 최초는 25%로 변경하다는 거고, 민간주택에는 종전에 없었는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5%,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7%로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공택지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이렇게 공공적으로 하는 거고, 민간택지에서 있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을 위해서 전체 세대수 대비 7%까지 할당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생애 최초 아파트를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이 좀 확대된다. 즉 무주택 실거주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이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득 기준 어떻게 되느냐. 민영주택 같은 경우 월 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하겠다. 그럼 130%에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인 가구는 569만원, 3인 가구는 731만원, 이 이하가 되면 여기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기회가 있다 하는 것,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으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공공분양 소득 기준은 만약 6억 이상 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130%까지 확대하겠다. 그다음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0%인데 맞벌이 같은 경우는 140%까지 해가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거죠.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연봉이 좀 높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대되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경감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1.5 이하 같은 경우는 100% 감면, 1.5에서 3억까지는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서민들을 위해서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민부담 경감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20년 10월에 로드맵 이때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9,000호에서 30,000호다. 이게 뭔가 하면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인데 21년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외에 공공택지를 확대해가지고 3만호 이상 사전 청약을 하겠다. 미리 청약을 받겠다 이거죠. 3만호. 그럼 뭡니까?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니까 좀 기다려라. 조바심 내지 마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해가지고 규제지역 LTV DTI를 10% 우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는 7월 13일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득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자, 개선이 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는 9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뭡니까? LTV DTI를 10% 이렇게 우대하겠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40%니까 이거를 50%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거죠. 주택가격은 6억 이하일 경우에,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더 해주겠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출을 좀 더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금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입니다. 자,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게 이제 저번에 신문에 났던 거죠. 50대가 무주택자였는데 뭐 청약을 넣었는 당첨이 돼가지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70%까지 대출 대기를 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 변경돼가지고 대출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죠. 보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그리고 전월세 자금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포함, 요거는 이제 2030 세대를 위해서 했죠. 이렇게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고 획기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개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향후에 주택 공급을 확대, 근원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부동산 세제 강화 아주 강력한 건데 보면 자, 개인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구간별로 해서 1.2에서 6% 세율을 강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 인구의 1%다. 1%다. 그래서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2주택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됩니까? 12, 16 대책,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제외. 그러니까 2주택이긴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는 12, 16 대책 그대로 따르고 3주택이거나 또는 이건 또는일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세제가 이제 개편된다 이거죠. 시가 기준으로 8억에서 한 12억까지는 1.2%, 여기 보면 최대 12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6%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한 40%, 40% 정도, 요거는 지금 뭡니까? 0.8에서 1.2가 됐으니까 50% 증가가 된 거고, 1.2에서 1.4 됐으니까 33% 증가, 이렇게 볼 수 있죠. 1.6에서 2.2 같으면 0.6%니까 40%. 전반적으로 한 40%에서 한 50% 정도, 뭡니까? 종부세율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세긴 셉니다만 아주 강력하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 6% 적용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기본공제 유보금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강력한 거죠. 강력합니다. 그렇죠. 양도세, 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 201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합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 6월 1일까지 집을 팔아라. 지금 집을 팔면 기존 세율대로 적용하겠다. 근데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겠다. 이게 오늘 보니까 제가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자, 기존에는 50%였는데 지금은 70%, 분양권도 70% 하겠다. 그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기존에 40%였는데 60%, 분양권은 60%입니다. 2년 이상이면 이제 기본 세율이 되겠는데, 분양권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은 그대로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2년 이상이,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 분양권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분양권,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실수요자 외에는 8월 1일부터는 뭡니까? 이제 지방상당, 광역시나 뭐 이런 데 뭡니까? 이런 곳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8월 이후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죠.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자, 기본 세율이 되는데 지금 10%, 2주택자는 10%, 그 다음에 3주택자는 20%였는데 이제 변경되어 있는 게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강력하죠. 이 시행 시기가 중요한데 21년 6월 1일 날 시행한다. 취득세, 이게 지금 말이 많은데 다주택자 부담 인상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인상하겠다. 이것도 가장 강력하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는 8% 하겠다. 근데 이걸 기존에 계약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계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을 따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기존에 계약한 사람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3주택자 이상,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정 12% 취득세를 매기겠다. 만약 10억 같으면 뭐 됩니까? 10억 같으면 취득록세가 1억 2천입니다. 5억 같으면 8%만 해도 4천만 원이다. 그죠? 12% 하면 얼마입니까? 5억 같은 경우에 10%, 12%면 6천만 원이다. 그죠?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하겠다. 그래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75%를 배제하겠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가장 강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하겠다 하는 거, 종부세법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 등록 제도 개편,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임대, 매입 임대 폐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도 불가한다 하는 거고, 자, 폐지 유형 관리입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경과되면 즉시 자동 소멸이다.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거죠. 자발적인 등록 말소는 허용하겠다.
자진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말소를 허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매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을 통해서 등록 임대 사업을 내실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7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 방안은 TF팀을 바로 가동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담당별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대책의 핵심은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서민들 생애 최초 주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제를 감면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뭡니까?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기존에는 공공주택에서만 이 부분이 할당되어 있었는데, 민간에도 뭡니까? 이 부분을 적용하겠다 하는 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조금 많은 사람한테도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세금 관리입니다.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시행 시기는 21년 6월 1일부터 하겠다 합니다. 이 시행 유예를 둔 이유가 이제 퇴로를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시장에 물건을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앞으로 1년 가까이 주겠다. 이때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서 팔아라 이야기죠. 이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럼 시중에는 뭡니까? 물량 공급이 확대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좀 안정화된다 하는 거고, 자, 개선이 되면 뭔가 하면 지금 상당합니다. 세금이. 거의 세금으로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는 그런 거죠. 70%,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세금 다 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20%, 30%.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한데, 1주택자는 기존과 같은데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 이상은 15%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벌써 부작용이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자녀 같은 경우는 있죠. 물론 30세 이상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0대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제 법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1주택자로 보통 가장 무난한 건 30세 이상입니다. 만 30세 이상. 하게 되면 자녀 앞으로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자녀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는 막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내리자면, 해석을 하자면, 일단 서민들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기회는 조금 더 열렸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시적인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조금 강력한 메시지였고, 양도소득세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집을 사지 마시라 해가지고 취득세를 상당히 높이겠다는 게 오늘 대책의 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 부작용이라든지 좀 더 보완적인 어떤 정부 발표가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